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해외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설명해주는 시간입니다. 이번 내용은 금리 차이를 통해서 이제 경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제 관련 기사에서 아마 이런 금리 스프레드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좀 개념을 잘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출렁할 때 이제 이 금리 스프레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하죠. 네, 금리 스프레드라는 게 사실 이제 대충 이러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거는 많이들 아실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스프레드란 차이를 의미해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또는 A채권과 B채권 간의 금리 차이 또는 주식에서 매도와 매수의 차이 또는 특정 기간 중 특정 주식의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차이, 이 모든 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좀 더 살펴볼 스프레드는 바로 금리 스프레드로 채권 금리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장 플레이어들이 뭔가 삼고는 기준점이 있고, 네. 그리고 그들이 주로 뭔가 거래해야 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 간의 차이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의 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등의 이런 조건에 그렇죠.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채권의 상환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기간에 따른 이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고, 또 신용도가 낮으면 그에 따른 가상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기사나 경제에서 얘기하는 금리 스프레드는 바로 이 채권에 대한 금리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 또 신용도가 높은 채권과 신용도가 낮은 채권의 금리 차이인 거죠. 우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란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죠. 그렇죠. 네, 수없이 말씀드렸죠. 예, 저희가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죠. 예. 네, 채권이란 100만 원을 3년 동안 빌리는 대신 매년 5% 이자를 줄게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예요. 여기서 상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 채권, 또 상환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단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얘기를 할 때는 3년 만기 국고채와 10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상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네, 주택담보대출 이제 그 기간이 기니까 금리도 좀 더 높죠. 그쵸. 상환하는 기간이, 즉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는 또 낮아지게 되죠. 만기가 길수록 이렇게 다양한 경제 상황이나 또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의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리스크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기가 짧을 때보다 만기가 길 때의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장기 금리는 미래의 단기 금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단기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의 금리는 당시에 통화 정책과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채권 금리도 따라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기와 단기 채권의 금리는 미래의 경기 상황, 그리고 현재 통화 정책 등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차이가 더 벌어지거나 차이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이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때는 이제 미래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고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거나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미래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용 스프레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용 스프레드란 A 채권과 B 채권과의 그 금리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안전한 국고채와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기업의 위험 프리미엄을 이제 측정하기도 합니다. 회사채와 국채도 이제 채권의 한 종류예요. 회사마다 재정 건전성이나 수익성 또는 향후 전망 등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달라지게 돼요.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은 낮고 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부도가 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회사채의 금리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게 되고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그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그 신용평가 등급을 네.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따라서 좀 불안불안하는 게 낮아지면 그들이 이제 회사채에 대한 조달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가뜩이나 이제 회사채 시장이 잘 안 돌아오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니까 이들 기업들이 더 불안불안하면서 정부를 계속하는 거죠. 빨리 제발 체험펀드 사주세요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3년 만기의 회사채 금리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차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국고채와 비교하는 이유는 국고채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국고채는 이제 정부에서 보증하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회사의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회사채 금리는 높아지고 신용 스프레드도 따라서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채 금리는 기업의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의 경기 상황에 영향도 많이 받게 돼요. 동일한 회사의 회사채라도 경기가 좋을 때 금리와 경기가 또 좋지 않을 때 금리는 달라집니다. 경기가 좋으면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낮겠죠. 그리고 경기가 나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경기에 따라서 회사채 변동이 큰 반면 국고채는 금리의 변동이 좀 회사채보다는 이제 변동이 더 낮기는 해요.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채보다 국고채가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제 신용 스프레드의 변동에 따라서 경기 상황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확대가 된다면 회사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이는 경기 불안 요소가 더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고 또 2008년에도 보면은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좀 높아지는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에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네. 그만큼 또 업황이 안 좋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스프레드는 테드 스프레드예요. 단기 자금 시장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글로벌 금융 상황을 살펴볼 때 이 테드 스프레드가 사용이 됩니다. 3개월 만기 영국 리보 금리와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금리의 차이가 테드 스프레드예요. 리보 금리는 영국의 20개 은행의 차입 금리로 세계 금융 시장을 대표하는 금리입니다. 미국 국채는 가장 이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 국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경기가 불안해지면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로 이제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되죠. 돈이 몰리면 미국 국채 가격은 오르게 되고 미국 국채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경기가 불안해질수록 미국 국채 금리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경기가 불안해지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리보 금리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2008년 9월에도 리보 금리는 2.8%에서 4.8%로 상승을 했다가 2008년 말 2009년 초에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2009년 3월 리보 금리는 1%대로 하락합니다. 즉 경기가 불안해질수록 테드 스프레드는 확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금리 스프레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 지표 관련된 이 추이는
이 나라 지표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련 링크는 제가 이제 유튜브 이 설명 더보기란이랑 네이버 포스트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확인하시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